가온미디어는 디지털 복합 영상 저장 장치를 만드는 제조업체입니다. 주로 IP 하이브리드, 스마트박스, 홈게이트웨이 등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 중인데요. 전체 매출에서는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주력 시장은 국내외 방송통신 사업자 시장입니다. 최근 가온미디어는 인공지능 셋톱박스 제품인 기가진이 등 고사양 셋톱박스 제품 판매에 힘입어 올 3분기 실적 상승세를 이어가는데요. 향후 4분기 매출은 더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종목, 지금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가온미디어 두 분의 매매 의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오, 오랜만에 저희 같은 의견이 나왔네요. 네. 후회하실 텐데. 그래요. 후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후회 한번 하시겠습니까? 네. 들려주시죠. 매도 의견을 당당하게 쓰니까는 당황스럽네, 상당히. 그래요. 그렇죠. 제가 그 썰전을 통해서 오늘까지 네. 35개 종목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다고요. 오, 그래요. 예, 상당히 한 100개 정도를 채우고 싶은 마음인데, 네. 예, 100개 정도. 우선적으로 해서 가온미디어. 예, 가온미디어 자체 옛날만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별로 이렇게 매력적으로 해서 다가오는 종목이 아니었었는데 네. 여기에서 AI 이것이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이 돼서 그렇죠. 예, 상당히 앞으로가 상당히 이제 미래 비전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도입이 됐잖아요. 그죠? 산업 전반적으로 해서 인공지능은 이 기능 자체가 자동차도 그렇고 의료, 네. 흔히 말해 또 이제 그 제약까지도 이제 인공지능가 있죠. 이것을 이제 도입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업 전반적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좀 뻗어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망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요. 터치, 네. 텍스트, 텍스트에서 터치로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는 어때요? 터치 시대는 가고 음성의 음성의 시대가 이제 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본격적 계속적으로 해서 들려오고 있죠. 그러면 지금은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거든요. 이게 걸음마 단계였다가 성숙해지면 어땠을까요? 예, 보다 더 신기술이 계속적으로 해서 인공지능이 가미게 된 그런 신공지능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영화 속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던 이제 그런 현실화가 예, 당장에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대요. 일단 제가 가온미디어를 점수를 얼마 정도로 이제 매겼냐면. 점수 제가 되게 의외로 높게 나왔어요. 85점 정도가 이제 나왔었는데, 그러네요. 85점. 우리 시장님께서 요거 이제 참고하시면 돼요. 이번 주하고 지난주, 그다음에 제가 11월 달하고 12월 달 정도에서 가져난 종목 중에서 35개 종목권 중에서 거의 70점 이상입니다. 예. 점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진 않는데 이건 있어요. 예, 제가 아무 종목이나 가지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 트렌드. 예, 트렌드, 실적, 상당히 여기에서 실적이 안 좋은 종목도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도 있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성장성이 밝은 미래가 보이는 종목. 그래서 80점 정도 이상인 종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참고하십시오. 예,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점수가 왜 중요한지. 그래요? 점수가 중요해요. 우리가 만약에 주식은 리스크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의 종목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 이델리 TV 그 성향상 집중적으로 해서 매매하시는 분들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흔히 말하면은 이제 50%, 80%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가벼운 종목보다는 안정적이고 무거우면서도 길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종목들이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종목 있죠. 점수 자체가 높은 종목은 그만큼 안정성이 있고 또 이제 무거우면서도 또 방향이 한번 정해지면 그 방향대로 올라가는 성격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다음 화면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셋톱박스, 국내 유일한 이제 그 인공지능이 탑재된 그런 셋톱박스인데 셋톱박스 자체만 놓고 보게 되면 매력이 없어요. 그래요? 예, 2014년도에서 IPTV 이제가 도입이 돼가지고 또 이 회사하고 셋톱박스가 국내 상장사 중에서는 휴맥스하고 바로 이 회사입니다. 예, 휴맥스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해서 더 알려졌어요. 그래요. 예, 1위고 그 회사 다음에 그 양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회사가 올해부터 해서 이제 IP 있죠? 인공지능이 이제 탑재가 되는 이제 셋톱박스를 본격적으로 도입이 하면서 여기서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다음 이제 화면을 통해서 이제 실적을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2015년도에 200억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죠. 그전에는 200억 정도를 못 미쳤거든요. 예, IPTV 도입이 되었던 2014년도가 그때 영업이익이 200억을 찍었고 그때 그 뒤부터는 좀 정체가 된 상태에서 좀 하향 곡선을 탔습니다. 근데 적자를 기록했던 적은 없어요, 이 회사가. 예, 그 정도로 해서 내실에 어느 정도 안정감이 있고 그리고 2015년도하고 2010년도에서 200억 정도 수준을 보였던 주된 이유가 뭐냐면은 내수에서 수출에 대한 비중 자체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셋톱박스가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휴맥스라든가 또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중남미라든가 또 일본 예, 이런 이제 수출 국가를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해서 어느 정도 영역권이 이제 확대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올해는 예, 올해 같은 이제 예상 매출 자체가 5천억에서 223억 정도가 이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예, 여기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5천억 정도가 어떻게 나면은 그 작년도 대비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크지는 않아요. 근데 내년도에서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다음 화면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KT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그 기가진이 있잖아요. 기가진이 그 인공지능 스피커. 아직까지는 인공지능 스피커 자체가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예, 원래 아마존에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독식을 했었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SK텔레콤, KT, 네이버, 카카오 지금 출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쵸. 삼성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 스피커 출시를 지금 앞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산업 전반적으로 내수 시장 자체가 이제 막 걸음마 단계고 커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셋톱박스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단순하게 음성을 통해 가지고 네, 또 음악 이런 게 아니고요. 네, 교통이라든가 또는 방송 서비스 네, 전반적으로 해서 이게 그 지금은 아직까지는 공감을 못 하세요. 예, 이게 시장 규모 자체가 지금은 예, 작지만은 내년도 정도가 되면은 기술적으로 더 진보가 된다고 하면은 서비스 수준 자체가 더 늘어날 것이고 또 가입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걸 맨 처음에 봤을 때는 별로 이렇게 매력을 못 느꼈지만은 서서히 올라갔을 때는 어때요? 예. 이번에 인공지능 그 스마트폰에 이제 탑재가 됐잖아요. 비서가. 비서가 탑재가 되면서 별로 이렇게 매력이 없잖아요. 근데 내년도가 되고 내후년도가 되면 어때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인공지능이 얘기가 나왔던 시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올해부터.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었지만은 산업 전반적으로 해서 투입이 되었던 시점이 올해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인공지능 관련해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각각의 최고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 최고의 우리 그 시청자님께서 질문하셨던 종목 중에서 네페스라는 그 지목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인공지능 남들이 없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자체에서 여러 가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각각의 영역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통신 장비예요. 그러니까 5G 통신 장비 이 5G로도 이제 엮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직접적인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해서 묶일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 회사 같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인공지능 이런 스피커로 해서 더 진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제 참고하시면 돼요. 이거 하나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매력적으로는 하지는 않지만은 좀 신선하고 어떤 성장 동력을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에 보다 더 지금부터 지금 실적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주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주가가 절대적으로 해서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봐보세요. 예, 시장 자체가 급락이 나름대로에서 나와가지고 제약바이오에 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종가까지 회복이 됐잖아요. 지금 주가가 전혀 밀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해서 한번 올라갔다가 지금 2년 동안 박스권 행보를 보였다가 전고점 돌파 직전이거든요. 그럼 이건 무슨 사인이냐면은 미래 지표를 예증하는 그 일목균형표를 봤을 때는 2차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2차 파동. 그러면 2차 파동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얼마 정도까지 갈 수 있냐? 지금 12,000원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전고점 13,000원 정도를 안착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기관 쪽에서 물량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어요. 관리가 되고 있다는 뜻이죠. 외국인 쪽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을 기관 쪽에서 손바뀜이 나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 물량 소화가 진행이 되고 저 고점에 대한 이제 물량에 완전하게 안착이 된다면은 저 2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가 있거든요. 왜? 올해보다는 내년도에서 긍정적인 뭔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IT 이런 쪽 셋톱박스도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수 더 나아가가지고 해외 쪽에서 이런 부분을 무기 삼아서 진행을 한다고 하게 되면
더 메가톤급의 그런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종목은 뭐 계속적으로 눈여겨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5점. 네. 네, 점수는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DBS 전문가님은 이 종목이 인공지능 스피커 시장 규모가 아직은 크지 않지만 내년부터 앞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국내 유일 인공지능 셋톱박스를 만드는 이 업체가 당연히 좀 전망이 밝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2년간 주가를 봤을 때 박스 횡보 중인데 이제 2차 파동이 나올 자리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 12,000원 이 구간에서 전 고점이 13,000원에 안착을 한다면 2만 원까지도 터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강태공 전문가님 또 어떤 의견이신가요? 일단 뭐 디베스님 말이 틀린 건 없어요. 그래요. 일단은 말했다시피 우리가 미래에는 이제 음성 인식이 엄청난 이제 하나의 먹거리 사업으로 진출하게 되죠. 그쵸? 그래서 이제 뭐 터치보다는 당연히 음성 인식 쪽으로가 더 많은 이제 발전이 있을 건데 일단 가온미디어가 기업 자체적으로도 나쁘지가 않아요. 일단은 아까 디베스님 말씀한 것처럼 네. 이제 통신사들이 이제 기존의 셋톱박스에다가 음성인식 기능을 막 집어넣으면서 많이들 새로 탈바꿈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이 음성인식 셋톱박스 관련한 이 그 셋톱박스가 이제는 스마트 시대에서 이 사물 인터넷 관련한 그 사물 인터넷 시대에서 홈허브 역할을 제대로 해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만큼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물 인터넷 관련해가지고 이 홈허브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그리고 정말 여기에 대한 매출이 나고 네. 그 기대치만큼 올라간다라고 하면 정말로 굉장히 대단한 게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가온미디어에 대한 이 기대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제 주관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객관적인 주관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일단 가온미디어라는 이 자체가 이게 셋톱박스잖아요. 그쵸. 아까 디베스님도 말했다시피 셋톱박스 자체는 아무런 메리트가 없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뭐 지금도 본다라고 하면은 이 음성 인식을 집어넣었다라고 하지만 말 그대로 음성 인식이 탑재되어 있는 셋톱박스일 뿐입니다. 뿐이고 이게 만약에 스마트 시대에서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이 홈허브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편리성이라든지 오히려 기능성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카카오라든지 네. 이 네이버가 계속해서 출시하고 있는 게 이제 음성 비서 아니 음성 인식 해가지고 관련 스피커 이걸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오히려 이 편리성이라든지 기능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만 따져본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이제 이 고객도 그렇고 원하는 건 아무래도 음성인식 관련한 셋톱박스보다는 음성인식 관련한 스피커가 더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되지 않을까. 네. 하물며 이 뭐 AI 관련된 음성인식 스피커가 아닌다 하더라도 이제 뭐 AI 스피커가 아니라 하더라도 네. 스마트폰이 더 오히려 스마트 시대, 사물 인터넷 시대에서 홈허브 역할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과연 이게 이 음성인식 관련한 셋톱박스를 발전시킨다고 해서 이것을 찾을까가 저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얘기가 있죠. 뭐 여성분들이랑 좀 공감할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인형이 정말 이쁘잖아요. 근데 이런 말들 많이 하더라고요. 예쁜 쓰레기라고. 예쁜 쓰레기라고 합니다. 제가 그 같은 생각이에요. 공감해요. 그쵸, 네, 그쵸. 그 말에. 정말 예쁜 쓰레기라고 하는데 네. 이 가온미디어가 음성인식 기능을 탑재해가지고 셋톱박스로서 발전을 한다. 네. 그럼 정말 와 뭐가 있네? 근데 물쓸모인 거예요. 음. 이 편리성이라든지 뭐를 다 따져봤을 때는 네. 아무리 봐도 저는 이 음성 스피커라든지 이제 음성 스피커라든지 네.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물 인터넷의 홈허브 역할을 해줘야지 이 셋톱박스가 과연 그 자리를 제대로 잡을까? 그래요. 저는 이게 제 관점에서는 매도를 든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강태공 전문가님은 유용성과 또 편리성을 따져봤을 때 음성인식이 탑재된 셋톱박스보다는 음성인식 스피커가 더 수요가 몰릴 것이다,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매도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